네, 반갑습니다. 저는 하경숙입니다. 저는 파워포인트도 사실 준비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워낙 준비를 잘 하셨는데 제가 좀 부끄럽게 준비가 미흡한 것 같기도 하고 분명히 저는 보냈었어요. 그리고 제 이메일에도 보내놨었거든요. 근데 파워포인트보다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초보 강사 때 제가 강의를 하게 되었던 이야기,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40 이전과 40 이후로 인생이 좀 바뀌었습니다. 제가 40대 여성회관에서 양재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양재를 배울 당시 같이 공부하던 언니들이 양장 기능사 자격증을 따보자라고 할 때 제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40인 이 나이에 그 자격증을 따서 어디다 써먹지? 그리고 기승복이 워낙 잘 나오는데 그 기능사 자격증을 갖고 써먹을 때가 있을까? 또 한 가지, 옛날 어른들 말씀이 바느질 하면 팔자산업다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양장을 배우면서도 자격증을 따거나 그러지는 않으려고 마음먹고 접수는 하고 시험을 치러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만 해도 엄청 날씬해서 44 사이즈를 입으면 조금 너무 사람이 약해 보이고 왜소해 보이고 5를 입으면 헐렁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드는 나만의 옷을 만들고 싶어서 배웠습니다. 그렇게 40에 기능사 시험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울산광역시가 되면서 지방기능경기대회라는 걸 울산시도 자체적으로 하게 되었을 때 기능경기대회가 전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옆에서 해보자 하길래 나갔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금메달을 수상했습니다. 그랬더니 양장기능사 자격증이 나왔습니다.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그런데 2000년이 되었을 때 저희가 살던 집이 남편의 사업 부도로 IMF 여파로 경매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보험회사, 그때만 해도 쫀심이 세가지고 남 앞에 굽히지를 못했어요. 아니다. 그중 가장 잘하는 것이 바느질이다. 그 팔자산업다는 바느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경숙 부티크라는 동네에서 자그마한 의상실을, 정말 자그마한 의상실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양재를 배울 당시에 주변에서 같이 배우던 사람들에게 작은 선생님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어릴 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초등학교만 마치고 보세공장이라는 데를 10년 넘게 다녀서 해보지 않은 게 없었습니다.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제가 제도, 패턴, 옷을 만들기 위한 기본을 몰라서 못 만들고 있었을 뿐인 그 수업을 받았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선생님이 하나라고 말했을 때 저는 열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상실을 했는데 1년 정도 하고 있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은 상태에서 생계를 책임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어서 그때 강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두렵고 할 수 있을까라는 정말 힘든, 그렇지만 좀처럼 오지 않을 기회, 이미 완벽한 준비를 갖추고 자리에 나서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부족하다. 그래서 용기를 내고 그 배운 지 1년도 안 됐잖아요.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설픈 초보 강사를
배우러 온 사람들은, 수강생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주 노련한 선생님 밑에서 오랫동안 배운 사람과 초보가 섞여 있는 반이었습니다. 초보라면 이 초보 선생이 충분히 커버해 나갈 수 있는데, 그 몇 년 동안 묵은 터줏대감 같은 분들에게는 저 사람은 쫓아내야 된다. 그런 상태에 제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류가 이상했습니다. 쫓겨날 것 같았어요. 내가 여기서 살아남는다면 정말 명강사가 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하나. 하루는 떡과 음료수를 준비해서 수강생들에게 간식 타임을 갖자고 했습니다. 제가 이런 시간을 준비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입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부족해 보일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훨씬 더 잘하는 실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한두 가지로 저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지켜봐 주십시오. 이렇게 선방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미 홈페이지 게시판에 선생님 바꿔주세요 라는 글이 올라갔던 거예요. 사무실에서 선생님 좀 비켜주세요 라고 했어요. 수업 시간이 거의 끝났는데도 제가 매일 오버타임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냥 가버리면 되는데 무심코 그냥 나갔어요. 가방이랑 안 들고. 그래서 휴게실에서 기다리는데 다 들렸어요. 선생님 바꿔주려면 시간이 걸린다. 지금 당장 저 선생님을 못 견딜 사람은 나가라. 사무실 측에서 언제든지 일단은 구해 볼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고 내려갔어요. 그때부터 이제 저는 얼굴에 웃음기가 가시면서 수강생들 얼굴을 못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무실에 갔더니 사무실에서 하는 이야기는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을 바꾸지 않을 겁니다. 저번 선생님처럼 카리스마 있게 강하게 학생들을 리드하라고. 아줌마들이에요.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사실 센 사람이 아니에요. 부드럽게. 제가 배울 때 제가 원하는 거, 선생님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걸 제가 느낀 걸 수강생들에게 보여주고, 기능직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말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제 실력을 있는 대로 보여주고, 그렇게 10년이 지났을 점에 이제 실력도 좀 갖추고 어느 정도 저도 캐리어가 붙고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 그날 수강생들이 그랬다는 이야기를 알게 됐을 때 거기가 미포복지회관입니다. 아까 누가 예, 근데 미포복지회관에서 버스를 타고 오는 내내 눈물이, 저는 안 울고 싶었는데 계속 흘렀어요. 안 그쳤어요. 남편이 그때 이제 택시라도 하라고 했더니 택시 회사 다니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일찍 와서 집에 가자 하는데 저는 좀 마음이 안 좋거나 기분이 안 좋으면 일을 다 열심히 합니다. 혼자 막 일하고 있는데 집에 가자고 그날따라 일찍 왔어요. 대꾸를 안 하니까 말했다가 눈물이 펑펑 쏟아질 것 같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니까 눈물을 흘리고 있거든요. 이제 일을 접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얘기했습니다. 여보, 나도 강의, 의상실 하지 않고 배우러만 다니고 싶다.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포기를 했더라면 그 명강사는 못 만들어졌겠죠. 그렇게 울음을 삼키고 있을 때 수강생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가겠다. 거기서 제가 기능경기대에 나갔을 때 첫 번째 기회를 잡았고 강의라는 도전을 한 게 두 번째 인생에서 기회를 잡았던 겁니다. 10년 후 아는 동생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저보고 대신해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갔을 때 제가 그 수강생들에게 저는 저 있는 대로 하지 남들보다 그 선생님보다 더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제 있는 그대로. 그랬는데 푸는 글이 이상한 거예요. 배우는 사람들이 내가 잘못했나? 그런데 그 선생님과 제가 한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 소문 듣고
한 달 있으려고 했는데 2주 만에 돌아오고 근데 한마음 회관이었습니다. 거기가. 제 반을 수강생들이 센터에 요구해서 저를 새로운 반을 하나 만들어서 수업을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초보 시절이 정말 그 눈물을, 뼈 아픈 눈물을 흘려본 그것이 밑거름이 되고 견디고 이기고 할 때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온 것은 그 아까운 실력을 섞이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굳이 이렇게 가라고 해서 왔는데 사실은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 뵙고 하니까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전과 40% 나뉘었는데 이제 60 중반을 또 나뉘어서 여러 선생님과 함께 더 좋은 시간이 되고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재능 기부도 많이 하고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